안녕하세요, 신작가입니다. 중국과 미국의 상황은 시간이 갈수록 재밌어지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미국이 정말 큰 건수를 올렸고 중국은 곧 미국의 손바닥 위에 놓이게 될 것 같습니다. 1967년 창간에서 지금까지 70만 부 이상 판매된 미국의 대표적인 음악 잡지 롤링스톤은 최고의 스타들만 표지 모델로 쓰고 있습니다. 롤링스톤은 굉장히 보수적인 잡지로 대체로 60, 70년대 록 뮤지션에 편향되어 높은 점수를 주고 있습니다. 롤링스톤 선정 100대 아티스트에 마이클 잭슨은 팝뮤직이라는 이유로 35위에 그쳤고 미국 외 뮤지션에도 차별적이라 퀸은 52위에 불과했습니다. 이런 롤링스톤이 이번에 아시아 뮤지션인 BTS를 표지 모델로 선택했습니다. 롤링스톤이 아시아 뮤지션을 표지 모델로 한 것은 창간 이래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러한 것은 BTS를 비롯한 한국 문화의 영향력이 세계적으로 더욱 커지고 있다는 증거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한국의 한류를 부정적으로 보는 유일한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중국입니다. 최근 중국 문화 연구가들은 한류가 각국의 정치적 혼돈을 부추기고 있다며 이에 대한 경계가 필요하다는 황당한 주장을 펼쳤습니다. 중국의 전문가들은 대만, 홍콩, 태국 청소년 중심의 반중 온라인 연합 밀크티 동맹이 미얀마 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국 기업과 미얀마 군부와의 연계설을 퍼뜨렸다 하면서 반군부 정치인들에게 한류 팬클럽 이름으로 후원금을 전달하며 국가의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들은 이 같은 행위는 내정 간섭이며 어린 청소년들의 철없는 행동이라면서도 밀크티 동맹이 한류를 이용해 각국의 경제 발전을 파괴하려는 정치적 계략을 펴고 있다며 이를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이 같은 행동이 동남아시아를 넘어 칠레나 미국의 폭력 시위와 혼란 속에서도 나타났다면서 한류가 국제정치 속 탈중심화의 원동력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일본의 한류는 국책 사업이다에 이은 또 다른 황당한 주장입니다. 이렇게 한류를 공격하는 중국은 정말 황당한 일을 벌이고 있습니다. 보시는 영상은 7월 9일 개봉을 앞두고 있는 중국 영화 예고편입니다. 긴박한 상황 전개가 뭔가 재난 영화 같습니다. 의사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환자들이 수도 없이 병원으로 들어옵니다. 이런 모습만으로 짐작이 가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중국 의사란 제목의 이 영화는 코로나19를 이겨낸 우한 지역 의사들의 활약을 그린 영화입니다. 이 영화를 보고 한숨부터 나오는 분들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중국은 이 영화를 전 중국 인민들에게 반강제해서 보게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흔히들 이런 영화를 국뽕영화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이 영화는 국뽕영화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국의 좋은 점, 긍정적인 면을 부각시켜 만든 영화라면 모를까. 이 영화는 사실 왜곡, 거짓을 이야기하는 영화입니다. 반성은 없고 자신들의 잘못을 감추며 허위 사실을 전달하는 영화이기 때문에 가짜 영화쯤으로 말하고 싶습니다. 이 영화를 보고 생각난 또 다른 영화가 있습니다. 작년 일본에서는 후쿠시마 50이라는 영화가 개봉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폭발 당시 마지막까지 남아 원전에서 고군분투했던 50명의 이야기를 그린 영화입니다. 그런데 당시 후쿠시마 원전에 남아있던 인원들은 대부분 비정규직들이었습니다. 일본의 후쿠시마 50 역시 픽션에 가까운 영화입니다. 그리고 후쿠시마 50은 같은 시기 개봉했던 기생충을 누르고 흥행 1위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반대로 미국이 극찬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한국입니다. 지난 5월 말 미국 FDA는 한국의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성공 사례로 발표된 유일한 보고서로 FDA는 한국의 대응을 설명하며 매우 성공적이고 모범적이라며 극찬했습니다. 별거 아닌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미국이 한 나라의 방역 대책을 분석하고 극찬하는 문서를 만들었다는 것은 굉장한 일입니다. 미국의 극찬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Totally Under Control, 미국의 방역을 비판하고 다른 나라와 비교하며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다큐멘터리 영화로
로튼 토마토 전문가 평점 99%를 기록하는 등 매우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에서 방역 실패 미국과 비교하는 나라가 한국입니다. 한국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고 한국은 어떻게 대처했는지를 미국과 비교하며 보여주고 있습니다. FDA의 보고서와 같이 토털리 언더 컨트롤 역시 한국을 극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공적인 방역의 결과 이러한 장면들이 만들어질 수 있었습니다. 중국은 자신들의 잘못을 감추고 있고 심지어는 거짓 영화까지 만들어서 국민들을 세뇌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은 커다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미국은 중국이 감추려고 하는 첩보를 입수했고 많은 증거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지난 2012년 중국 남서부의 한 폐광에서 6명이 원인 모를 병에 걸렸다가 3명이 숨졌다. 박쥐 배설물을 치우러 들어간 광부들이었다. 라는 내용으로 월스트리트저널은 코로나 기원을 중국으로 보는 기사를 폭로했습니다. 이어서 당시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가 박쥐 샘플에서 새로운 종류의 코로나 바이러스를 검출했지만 사망 사례를 숨겨왔다며 우한 연구소의 연구원 3명이 2019년 가을 코로나 첫 발병 전에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로 아팠다고도 보도했습니다. 연구소 유출론을 부활시킨 아마추어 인터넷 조사단 신종 코로나의 시조 바이러스를 발견. 뉴스위크에서는 코로나19의 우한 연구소 발생설을 확실시하는 기사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우한 유출을 조사하기 위해서 전 세계 네티즌이 나섰습니다. 이들은 오픈소스 자유참가형 브레인스토밍을 활용한 인터넷 조사와 시민 저널리즘의 요소가 합체한 완전히 새로운 조사 방법을 이용하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세계 각지에서 20여 명이 모여 만든 드레스틱의 조사 결과는 최근 크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인터넷상의 논문과 기사, 심지어는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의 보조금 신청 기록까지 추적 조사해서 코로나19의 기원이 우한 연구소에서 출발했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이들의 성과는 과학자들이 인정했고 극찬받고 있습니다. 이것 외에 최근 미국이 중국의 기밀을 입수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중국 정보기관인 국가안전부의 2인자가 미국으로 망명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소문의 주인공은 국가안전부 둥징웨이 부부장으로 지난 2월 딸과 함께 홍콩에서 미국으로 건너갔다는 소문이 퍼지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둥징웨이 부부장이 코로나19의 진원지가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라는 결정적 정보를 지고 망명했다는 설이 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이면 역사상 최고 수준의 중국 고위 관료 망명이 됩니다. 1989년 천안문 항쟁 이후 미국으로 망명해 반중 인권운동가로 활동하고 있는 전직 중국 외교관 한랭차오는 트위터에 둥징웨이 중국 국가안전부 부부장의 사진과 그가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 물증을 가지고 미국으로 도주했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캡처한 사진을 함께 올렸고 이것이 사실이라면 커다란 폭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에 확실한 증거를 갖고 있어 바이든 정부의 시각이 바뀌었다면서 알래스카 회담에서 논쟁의 초점은 둥징웨이 송환 요구였으며 이는 국무장관 블링컨에게 거절당했다고도 말했습니다. 중국에서는 이 사실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둥징웨이 부부장이 미 정보기관에 코로나19 기원 등에 대한 정보를 넘겼을 것이란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영국 선데이 타임스는 그가 미국으로 탈출하면서 코로나19가 실험실에서 유출됐다는 이론을 뒷받침할 정보를 정보기관에 전달했을 가능성도 나온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보도들이 사실이라면 바이든 정부는 중국에게 크게 한 방 먹일 수 있는 굉장한 무기를 갖게 됩니다. 앞으로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어떻게 진행될지 기대됩니다.